여러분들 어서 오시고요. 오늘도 해축구 경기가 일단 많습니다. 한 경기는 뺐어요. 리옹 경기는 그 리그 한 경기에 있는데 주중 경기라 또 내미선하기도 하고 2.5였으면 오버 봤을 건데 그지같이 기준점 3.5 주네. 그래가지고 그냥 버렸습니다. 버렸고 나머지 챔피언스 리그로만 그렇게 또 분석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뭐가 괜찮아 보이는지 어제 너무 그렇게 강하게 추천 안 드릴게요. 앞으로 너무 그렇게 자꾸 말하니까 더 틀리는 것 같다. 조용히 있으면 맞는데 어쨌든 천천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약스 대 레인저스. 좀 일찍 있는 경기죠. 아약스 대 레인저스 매치업이고 잠시만요. 일단은 족끼리 그래도 좀 묶어서 갈게요. 어제는 그냥 했는데 오늘에도 약간 묶어서 가는 느낌으로다가 리버풀 이렇게 이제 같은 조입니다. A조. 일단 레인저스 같은 경우는 예선을 통해서 뭐 3차 예선이나 뭐 최종 예선 뭐 이렇게 해서 챔피언스리그로 합류를 했고요. 공교롭게도 마지막에 이제 레인저스가 PSV 같은 아약스 입장에서 같은 네덜란드 팀을 꺾고서 챔피언스리그에 합류했거든요. PSV와의 홈 경기에서 2대2로 처음에 물을 캤고 원정에서 무려 1대0. 이때 아마 PSV나 오바 찍어서 많이들 죽으셨을 텐데 저도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나름대로 같은 네덜란드 팀을 잡고 온 레인저스입니다. 일단 부상가 쪽에는 아약스인데 측면 수비 쪽에 베인달 두 명이어서 아마 얘가 못 나오면은 뭐 블린트가 나오겠죠. 블린트가 나올 것 같고 레인저스는 이제 로렌스 뭐 이름이 뭐 헷갈리는 아무튼 공격 쪽에 지난 PSV 전에도 나쁘지 않은 괜찮은 활약을 보여줬던 얘가 일단은 빠지는 걸로 보이고 미드필더 하기 장기 부상에 뭐 루페나 데이비스, 헬란더, 뭐 수타르 이거 다 센터백이거든요. 이래가지고 레인저스가 지금 센터백 쪽에 조금 고민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지난 경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조금 미드필더 자원, 수비형 미드필더 자원을 센터백에 쓰기도 했었고 또 사실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지난 경기 이제 셀틱과의 그 더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스코틀랜드 가장 큰 더비죠. 셀틱과의 매치에서 대패를 하고서 아약스 원정으로 왔다. 어쨌든 레인저스가 PSV를 꺾고 또 PSV 원정에서 승리를 거뒀던 이력 이런 것들 그리고 올 시즌에 많은 선수들이 이탈한 아약스와의 이제 또 이 대결이 성사가 돼서 어떻게 보면 같은 네덜란드 팀의 복수라고도 볼 수 있겠고 레인저스는 지난 네덜란드에서의 좋은 기억을 다시 한번 살리려는 사실상 3위 대결이에요. 3위. 유로파로 누가 가느냐, 누가 4위로 떨어지고 누가 3위로 유로파로 가느냐의 싸움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레인저스가 지난 PSV 전에 1대0으로 승리를 가져갔긴 했으나 그 경기에는 제 생각에는 물론 레인저스의 역습이 중간중간에 효과적으로 PSV를 타격했던 건 분명해요. 골대도 한 차례 맞섰고 한 골 제외하고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아인토벤이 득점 찬스를 많이 놓쳤어요. 거의 뭐 때렸다 하면 홈런 내지 골대에서 이제 한 뼘 정도로 빗나가는 슈팅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었다. 아무리 아약스가 약해졌다 한들 분명한 우위는 당연히 배당에서도 보이듯이 있어 보이고요. 이거를 뭐 프란 쪽이나 이렇게 찍기에는 제 생각에는 조금 그래도 솔직히 뭐 아약스가 변화도 많고 이번 시즌 이탈자도 많아서 뭐 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확률적으로는 아약스가 잡는 그림이 저는 훨씬 더 많아 보이고요. 이게 만약에 조금 터지는 그림으로 간다면은 언더 차라리 뭐 프렌을 뭐 고배당이면은 뭐 그냥 배당 믿고 갈 수는 있겠으나 이게 뭐 승이 불안하다 싶으면 언더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의 레인저스 더군다나 로런스 같은 공격 자원까지 좀 빠진 상황에서 아약스 상대로 2골 이상 좀 기록하면서 승점을 가져갈 확률은 제가 볼 때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터진다면 뭐 1대1이 나올 수는 있겠으나 저는 아약스가 한 2대1, 2대0 이런 선 내에서 충분히 잡아갈 수 있는 경기다라고 생각합니다. 직전 경기도 4대0으로 이기면서 다시 분위기 반등이 했고 이제 영입한 선수들도 점점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느낌이 있긴 있어요. 근데 분명히 좀 약해진 건 맞긴 하다. 배당이 조금 좀 짠 것 같긴 한데 울산 골인가요? 울산 골?
잠시만요. 골치 아니지? 오케이, 아담 믿고 있었다. 손 로테이션 돌릴 거 템백 할 거 알고 있었다. 너 그 피지컬 믿고 갔다. 울산. 오케이, 울산 골 좋고. 두 번째 경기 이제 나폴리 경기인데 일단은 결장자 이렇게 이제 나폴리 입장에서 공격 쪽의 요 선수들이 조금 아쉬워요. 덴베는 뭐 백업 자원이다 보니까 괜찮은데 어쨌든 근데 리버풀도 상당히 많습니다. 힌더스 뭐 케이타나 체인벌리는 아예 명단 제외고요. 부상도 부상이지만 그냥 아예 챔피언스리그 명단 빼버렸고 칼빈 램지나 티아고 알칸타라나 미드필더 쪽에 이제 카르발료도 불투명에 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선수들이 빠져 있고 요게 좀 아쉽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오시면은 나올 확률이 좀 더 높아 보이고요. 로사노 정도가 이제 그래도 한 불투명 정도에 떠 있는 걸로 일단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나폴리가 PL팀 상대로 은근히 강해요. 리버풀이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는 그때 아마 AC 밀란 원정에서도 로테이션을 돌려서 승리를 챙겼었고 물론 홈에서는 좀 아쉬웠었나? 홈에서 3대2로 이겼죠. 어쨌든 두 번 더블을 기록했고 인터밀란 상대로도 뭐 괜찮았어요. 그런 사이즈였으나 나폴리가 오히려 PL팀 상대로 물론 유로파 레스터 뭐 요 정도 사이즈의 팀들하고 경기긴 합니다만 뭐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리버풀 상대로도 잘 비볐던 모습. 올 시즌에 어쨌든 공격 쪽에 몇몇 선수들의 이탈 그러면서 보강 좀 교체가 이루어졌고 그런 선수들의 활약도가 지금까지는 상당히 좋아요. 크비차 같은 애들, 조지 아이스 날라다니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 오시맨이 조금 불투명 사이즈인 게 걸리긴 합니다만 지금 약해진 리버풀 상대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특히나 어쨌든 홈 경기고 리버풀 입장에서도 지금 이렇게 부상자들이 일단은 많잖아요. 미드필더 쪽에 핵심도 빠져 있고 공격 쪽에서도 조금 뭔가 살라가 아직까지 화끈하게 터지는 모습은 없는 상황에서 이거는 무승부 확률이 제가 볼 때는 조금 높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리버풀 입장에서도 나폴리 지금 상태의 원정에서 무승부 기록이면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올 확률이 높아요. 어쨌든 나폴리가 팬들이나 이런 쪽도 상당히 거칠고 이런 부분 때문에 리버풀이 충분히 고전할 만한 사이즈다. 나폴리 프랜승 보고요. 그리고 언오바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언더는 못 가는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찍는다면 당연히 오바를 찍어야 되고요. 뭐 프랜이 거슬린다면 오바의 접근이고 아니면 이제 국뽕 배팅 나폴리 프란 쪽이 조금 더 배당도 그렇고 메리트가 있어 보인다. 어쨌든 리버풀이 경기력적으로도 솔직히 좋지 않습니다. 단순히 결과가 좀 아쉬운 건 모르겠는데 최근 경기력도 솔직히 공격 쪽에서 그렇게 터지는 모습이었고 리그 내에서도 계속된 고전이 있기 때문에 매 경기마다 좀 고전하는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나폴리 입장에서도 분석하기 편할 거예요. 이 경기도 리버풀이 안 좋았네요. 그 경기도 한번 돌려보고 뭐 저 경기도 돌려보고 이런 식으로다가 어쨌든 무승부 이상의 기록은 할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 경기 프랑크푸르트 대 스포르팅. 이게 배당이 일찌감치 떨어졌죠. 벌써 이제 배당이 떨어졌는데 요거는 일단은 사실 저도 프랑크를 찍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프랑크 같은 경우 이제 뚜레나 부타 같은 수비 쪽에 주전 내지 로테이션급 자원이 빠져 있고 조금 아쉬운 게 이제 로드의 이제 불투명 사이즈인데 뭐 대체 선수는 분명히 있어요. 다만 이제 그래도 믿음직한 놈이 한 명이 이제 불투명에 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아쉽고 스포르팅 이제 장기 부상에 파울리뉴 빠져 있는데 프랑크푸르트는 지난 시즌 유로파 우승팀입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선수들이 유럽 대항전에서 높은 무대, 관심도가 높은 결승전, 또 그 과정에서 뭐 바르셀로나 같은 강팀을 꺾고 올라가기도 했었고 이런 과정에서 분명히 이제 경험치적으로 많이 축적이 됐을 거고요. 물론 이탈한 코스티치 같은 지난 경기 어제 또 하필이면 개새끼 파리 전에 이제 어시스트를 했었죠. 그런 핵심들이 이탈하긴 했습니다만 또 보강을 어느 정도 했고 시즌 초반에 바이에른 뮌헨 상대로 어려움이 있었고 그 이후에 약간 물을 캐면서 조금 프랑크푸르트 올 시즌 좀 안 좋나 싶었더니 지난 경기 라이프치히를 어쨌든 4대0으로 대파하면서 다시금 기세를 올린 상황에서 이적생들도 점차 자리를 잡아가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스포르팅은 올 시즌 전력이 기본적으로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최근 풀럼의 상승세의 핵심인 미드필더 쪽에 주앙 팔리냐 얘가 이제 뭐 커팅이나 뭐 밸런스를 잡아주는 그런 능력이 상당히 좋은데 이탈했고요.
또 이제 울버햄튼이 최근 중앙 쪽에서의 어떤 집중력이나 이런 것들이 살아나면서 최근에 또 첫 승을 거뒀고 그 전 경기에서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었죠. 이런 바탕에 있는 또 미드필더 쪽에 마티아스 누네즈 같은 이제 핵심 선수들이 이탈을 했어요. 스포르팅이. 그에 대한 보강은 제가 볼 때는 뭐 딱히 그 선수들을 완벽하게 대체할 만한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분명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프랑크의 최근 상승세나 보예가 또 공격 쪽에 복귀하자마자 지난 경기 PK이긴 합니다만 득점을 터뜨렸고 이거는 뭐 사실 프랑크 쪽을 배당이 일단 좋기도 하잖아요. 프랑크 쪽으로 베팅하는 게 조금 더 배당 메리트적인 부분이나 확률적으로 높다고 일단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랑크 승. 이게 조금은 제 생각에 어려운 경기가 아닐까 저는 싶은데요. 에이티드 포르투. 일단은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조별 예선에서 두 팀이 맞대결이 있었어요. 같은 조에 있었고 그때 상당히 재밌었죠. 마지막 경기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AT가 포르투 원정을 갔었는데 그게 단두대 매치였어요. 그때 아마 포르투가 지지 않으면 진출이었나? 이기면 진출인가 지지 않으면 진출이었고 AT가 반드시 이겨야 되는 상황이었던 걸로 제가 아마 기억하는데 그때 AT 마드리드가 포르투를 원정에서 3대1로 잡아내면서 16강에 이제 안착했던 그런 또 기억이 있는데 지금 지난 시즌 어쨌든 홈에서는 0대0으로 비겼던 것 같고 1대1인가 0대0인가 아무튼 무를 캤었거든요. 그만큼 요 경기는 일단 해외 쪽에서는 언더 무승부를 좀 많이 보긴 해요. 포르투가 단단하게 진득하게 비비는 능력이 분명히 있거든요. 만만치 않은 사이즈에서 AT가 확실히 최근 리그에서도 뭐 압도적인 경기력이나 이런 거는 보여주고 있지 못하는 부분. AT가 원래 사실 그런 컬러는 아니잖아요. AT도 진득하게 비비면서 이제 한 골 싸움을 되게 잘하는 그런 팀이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뭐 이런 쪽을 되게 많이 보는데 일단은 AT가 수비 쪽에 약간 누수가 있긴 해요. 뭐 사비치 이 정도는 있으나 주전 라인업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뭐 크게 문제는 없지만 백업은 없는 뭐 그 정도 느낌이고 어쨌든 한 가지 더 이슈가 오블락이 지난 소시에다드전에 약간 부상이 있어가지고 오늘 경기 불투명입니다. 여기 이제 공격 쪽에 마테우스 쿠냐나 뭐 미드필더 쪽에 토마 르마까지 이렇게 불투명이 떠 있어서 분명히 누수도 꽤나 있는 상태. 수비 쪽에서도 어쨌든 뭐 주전 내지 주전 로테이션급 선수들이 빠져 있고 핵심들이 뭐 이렇게 또 불투명에 떠 있는 상황이고 포르투 같은 경우는 구루이치 이번 시즌 리버풀에서 데려오니나 뭐 마나파 서브 자원 어쨌든 포르투 같은 경우 비티냐나 파비오 비에이라 이런 핵심들도 포르투가 나갔어요. 핵심들이 지금 뭐 스포르팅 그리고 포르투 마찬가지로 이제 포르투갈 리그 쪽에서 여러 빅리그로 이제 좋은 선수들이 다 합류를 해버렸죠. 그나마 벤피카만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고 스포르팅이나 포르투나 전력을 완벽하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은 분명 아닙니다. 비티냐 지금 파리 가서 엄청 잘하고 있고요. 파비오 비에라도 아스날로 이적해서 아직까지는 뭐 기회를 크게 얻지 못하고 있는데 부상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근데 지난 경기 어쨌든 맨유전에 교체로 잠깐 뛰는 것만 봐도 분명히 능력 있는 선수예요. 포르투가 버티는 와중에 비티냐도 중요하죠. 삼선에서 중심을 잡아줘야 되니까. 그리고 그런 와중에 역습을 때려서 날카로운 패스 내지 득점을 기록할 수 있는 선수. 이런 선수들 일단 빠진 부분에서 저는 1차적으로 이번에도 뭐가 뜰까 하는 의문이 있고요. 요것만 조금 어떻게 해결되거나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공격 쪽에서는 AT가 이번 시즌 자원이 상당히 많잖아요. 뭐 그리즈만도 어쨌든 부진하긴 합니다만 있고 또 주앙 펠릭스 같은 선수들이 부상이 많긴 합니다만 아직 건재하게 지금 있는 상황에서 폼이 나쁘지 않고 모라타도 이번 시즌 AT 마드리드 공격진에서 힘을 많이 보태주고 있는 상황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해외 쪽은 무승부를 좀 많이 보긴 하는데 저는 AT가 이기는 그림이 조금 더 많이 보이고요. 뭐 AT가 역시나 또 이것도 터진다면 언더로 터지는 그림이 많이 보입니다. 혹시나 터지는 그림을 생각하거나 그러신 분들은 뭐 물을 찍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해외 쪽에서도 그렇게 많이 보기도 하고 뭐 사실 무승부가 나와도 이상한 사이즈는 아니잖아요. AT가 찬스를 놓치면 무가 뜰 만한 경기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확률적으로 AT가 이번에는 홈에서 잡아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언어바는 언더를 보긴 하는데 저는 AT가 이기는 그림에서는 오바도 뜰 수 있다고 생각해서 솔직히 두 개 중에서 무게를 좀 저울질 하자면은 한 55대 45, 6대 4로 저는 승이 좀 낫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뭐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택.
어쨌든 저는 안 갔어요. 둘 다. 자, 그리고 이거 같이 하기로 했지 참. 요 조랑 이제 같은 조가 여기입니다. 요 조랑 이제 요 조랑 같은 조예요. 뭐 올라갔고 요 둘 중에 하나가 올라가겠죠. 그런 사이즈인데 일단 클럽 브리에드 레버쿠젠 이게 저는 클럽 브리의 경기 분석이 항상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은 기복이 좀 은근히 심해. 유럽 대항전에서 어떨 때는 되게 괜찮았다가 어쩔 때는 갑자기 뚝 떨어졌다가 그게 한 시즌 내에서 좀 많이 나타나거든요. 지난 시즌에도 그때 뭐야 라이프치 원정에서 잡았었나? 그랬다가 홈에서는 이제 뭐 그냥 아예 두들겨 맞았었던 클럽 브리에고 기복이 조금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레버쿠젠 또 들쑥날쑥합니다. 들쑥날쑥한 애들끼리 붙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경기는 일단 주력으로는 못 찍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뭐 두 팀의 성향상 뭐 진짜 저는 뭐가 나와도 크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언오버만 일단은 봤는데 브리에 같은 경우도 지금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랭 공격 쪽에 이제 핵심이라도 볼 수 있는 선수가 이제 또 오랜 부상으로 좀 빠져 있고 리츠 수비형 미드필더 쪽에 빠져 있고 또 이제 공격 쪽 그리고 마타 이제 원래 풀백 쪽을 보는데 브리에가 3백을 쓰다 보니까 스토퍼 자리에 서는 놈인데 빠져 있는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놈들이 크게 많지는 않아요. 보야타가 이제 헤르타 베를린에서 뛰다가 여기로 임대 왔나? 이적했나? 아니 아무튼 8월 말에 합류를 해서 최근에 기회를 이렇게 많이 받고 있지는 않아요. 이적 이후에 이제 벤치로 초반에 이제 두 경기를 스타트했고 오늘 경기 어쨌든 마타가 빠져있기 때문에 수비 쪽에 선발로 뛸지는 모르겠는데 지난 경기는 일단 부상당할 때 얘가 빠졌을 때 수비형 미드필더에서 뛰는 놈 그 오누에디카라고 어디에서 왔더라 얘가? 아무튼 변방 어떤 리그 괜찮은 팀에서 이적해와서 걔가 들어갔었어요. 보여타가 안 들어가고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수비 쪽에 약간 이슈가 있는 클럽 브리에고 뭐 어쨌든 영입생 같은 경우 야렘 축구나 좀 전에 말씀드린 오누에디카 삼선자원 뭐 이런 애들이 이제 또 들어와 있긴 한데 좀 분명히 아쉬운 느낌입니다. 제가 어제는 프렌 쪽을 말씀드렸는데 부상자들이나 여러 사이즈를 봤을 때는 프렌이 배당 메리트는 일단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렌 쪽은 이제 걸렀고 레버쿠젠은 플로리안 비르츠 핵심 이제 미드필더가 빠져있고 공격 쪽에 벨라랍이나 미드필더 쪽에 뭐 아들리 이런 쪽에 빠져있는데 뭐 레버쿠젠을 솔직히 배팅을 한다 하면은 저는 말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 느낌은 있어요. 지금 브리의 어쨌든 상태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봤을 때 먹을 것 같거든요. 골을 지금 레버쿠젠 공격진을 고려했을 때. 근데 레버쿠젠이 올 시즌에 찬스를 너무 많이 놓치는 경향이 있어요. 경기를 보신 분들은 뭐 실점도 실점인데 저걸로 쳐 하는 경기가 레버쿠젠을 경기를 보면은 뭐 수차례 나옵니다. 결정력 부분에서 슈케가 아직까지 이제 확실하게 터지지 않고 있는 또 모습 그런 모습들에서 저는 이 경기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다만 이제 그 부분은 말씀드릴 수 있어. 배당 메리트 쪽에서는 분명히 레버쿠젠 쪽에 있는 게 맞아 보이긴 한다. 브리엔 일단 프렌치께는 배당이 조금 아쉬운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좀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하고 저는 3.5만 볼게요. 배당은 일단 괜찮으니까 오바가 수비 쪽에 누수도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 레버쿠젠도 어쨌든 원정 사이즈에서 분명히 실점할 가능성이 좀 그래도 있어 보인다. 그래서 배당만 괜찮아서 일단 오바를 보고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당연히 투엘 얘기가 많은데 투엘 잘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오후 축구는 잘 가고 있네요. 좀 먹자. 어쨌든 넘어가고요. 그 다음 경기로 여기 또 강팀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경기로 오겠습니다. 6번째인가요? 바르샤 대 풀젠, 인터밀란 대 바이른 미넨. 일단 바르샤부터 가면은 이거는 분석은 좀 저는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로테이션 돌린다고 했거든요. 사비 감독이
어제 레알 마드리드의 로테이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안첼로티 등신 같은 감독이 풀주전 거의 가까이 들고 나왔다가 벤제마가 부상당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주말에 마요르카전에 못 나옵니다. 마요르카 레알 대 마요르카 얼마나 그 꿀배당 보너스 배당으로 껴가기 좋아요. 뭐 누구는 뭐 핸디를 건들 수도 있는 부분이고 오바를 갈 수도 있는 경기인데 벤제마가 부상당했어요. 주전 라인업 다 들고 왔다가 어쨌든 아자르가 뭐 복귀골을 이제 출전해가지고 어쨌든 골을 친구하긴 했습니다만 좀 그지 같네.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 사비 감독은 영리하게도 어차피 우리 뭐 개판으로 나와도 너네는 잡는다 마인드로 여러 선수들을 로테이션 돌린다고 선언을 했고요. 일단 아라우 수비 쪽에 안 나올 것 같고 덴벨레 안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 쪽에서도 로테이션 돌아간다 했어요. 그래서 어린 놈 뭐 페드리가 빠질지 누가 빠질지는 모르겠어요. 부스케츠도 있고 뭐 페드리도 있고 루크 데용도 아니 루크 데용이래 프랭키 데용도 있고 뭐 한 상황에서 뭐 그런 상황이고 또 수비 쪽에 아마 한 자리가 더 로테이션 돌아갈 가능성이 있어서 뭐 다 나온 선수들은 뭐 피케나 안수 파티 그리고 뭐 크리스텐센 첼시에서 온 중앙 미드 쪽에 누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로테이션 돌아갈 가능성 뭐 가비가 빠질라나 이런 식으로 좀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데 글쎄요 이거 뭐 어떻게 분석하죠 여러분들? 사실 분석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제 레알이 풀주전 그래도 데리고 나와서 물론 부상으로 교체하긴 했습니다만 시원하게 마인을 했잖아요. 로테이션도 돌리는데 이거 2마엔 1.5배 1.56배 아 왜 이렇게 안 줄 것 같냐. 사비 감독이 그리고 첫 챔피언스리그 그 데뷔전이에요. 감독 지난 시즌은 바르샤가 떨어지고 사비가 왔죠. 제가 알기로 그런 것 같은데 떨어지고 사비가 왔었나? 그죠? 떨어지고 사비가 왔었죠. 겨울에 왔으니까. 그래가지고 첫 이제 챔피언스리그 데뷔여서 글쎄요 마인 찍기에는 배당 메리트가 저는 크게 없는 것 같아서 표에는 이 경기를 제가 아예 뺐거든요. 근데 그냥 1.56을 간다면 물론 주력으로 찍거나 그래야 되는 사이즈 같은데 그냥 고배당으로 햄무 찍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느낌상 로테이션 돌린다 하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많이 나와도 이상하진 않겠죠 사실. 돌린 애들이 나와도 뭐 학살할 수도 있는 사이즈고 제가 이거 언더도 말씀하시는데 왜 언오바나 뭐 그런 쪽은 아니면은 뭐 더 높은 핸디캡의 프렌이나 말씀드리지 않는 거냐면 이건 배당이라도 세잖아요. 막말로 이거 로테이션 돌려도 학살할 수도 있고 똥 경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얘는 그래도 배당이라도 세잖아. 근데 언더나 오바는 솔직히 바르샤가 기회를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의 이제 차이라고 보여지는데 배당이 1점대잖아요. 어쨌든 이거는 그래도 이거 4점대예요. 찍어볼 만한 가치는 있잖아요. 로테이션 돌리는 사이즈니까.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봤습니다. 배당적인 메리트적인 부분으로. 다만 당연히 뭐 좀 금액을 올려가는 부분에서는 못 가는 배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뭐 진짜 뭐 10폴 찍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재미로. 오늘 근데 10폴은 좀 빡세긴 합니다만 뭐 다른 거 섞어가야 돼서 어쨌든 진짜 뭐 다폴 그거 넣는데 이제 그냥 뭐 1,000원 2,000원 던지는 그런 거에 넣는 게 낫지 않을까. 뭐 바르샤 일반승 자체는 뭐 충분히 보너스 배당으로 갈만하다고 생각은 하고요. 뭐야 이거 근데 1.01이네 취소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인터 대 바이에른 뮌헨 루카쿠 빠져있고 바이에른 뮌헨은 삼선 쪽에 조금은 뭐 불투명자들이 있는데 일단은 뭐 공격진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풀스쿼드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보자. 삼선 자원도 괜찮은 것 같고 고레츠카가 아직까지는 근데 핏이 안 올라와서 자비처가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복귀는 한 것 같은데 삼성에 그래도 자비처랑 이제 키미가 뛰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 사실상 전력 자체는 당연히 바이에른 뮌헨 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는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이에른 뮌헨 쪽으로 당연히 기울어 있는 매치고 인터 밀란이 또 공교롭게도 어찌 보면 당연히 강대강 매치잖아요. 근데 리그 내에서 라치오 그리고 AC 밀란 리그 내에서 강팀과의 경기에서 두 번 다 패배를 했어요. 물론 원정격이긴 했습니다.
원정 경기이긴 했습니다만 패배를 했던 부분. 다만 근데 바이런 뮌헨도 화력이 아직까지는 좀 찬스 미스가 좀 많아요. 화력이 약하다고 말씀드리기에는 그래도 찬스를 경기 내 쪽으로는 많이 만들긴 해요. 다만 레반도프스키 있을 때는 그래도 레반도프스키가 잘 마무리 지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마네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찬스 미스도 좀 잦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우려 사항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인터밀란이 올 시즌에 리그 내에서 강팀과의 경기에서 많이 좀 어려움, 두 번 다 패배를 했다고는 하나 어쨌든 원정 경기였잖아요. 오늘은 홈 경기고. 더군다나 지난 시즌에 인터밀란의 어쨌든 강팀과의 홈 경기를 생각을 해보면은 레알 마드리드 있었고 또 한 팀이 어디였지? 아, 갑자기 기억이 안 나. 레알과의 홈 경기가 있었고 리버풀과의 또 홈 경기가 있었죠. 이때는 16강이었나? 그랬던 거, 이 조별 예선이었고. 근데 둘 다 홈에서 잘했어요. 인터밀란이 두 번 다 졌거든요. 1대0으로 졌고 리버풀한테 2대0으로 졌는데 두 번 다 인터밀란이 엄청 잘했어요. 생각보다 경기 내용적으로. 잠시만요. 상당히 좋은 내용을 보여줬다는 부분에서 지난 시즌에 내용은 없고 결과를 얻지 못했거든요. 그럼 보통 다음에는 결과를 얻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도 최근에 찬스 미스의 비율이 좀 높고, 근데 그렇다고 프렌 쪽을 보기에는 올 시즌 인터가 벌써 강팀한테 이제 두 번 다 졌어요. 라치오한테도 이제 압박에서의 후반에 약점을 보여주면서 후반 막판에 무너졌고, AC 밀란과 이제 밀란 더비에서도 결국 결정력 차이로 패배를 거뒀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저는 무승부 햄무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햄무 쪽의 가능성이 당연히 좀 더 높다고 생각하고 뮌헨이 잡을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바이에른 뮌헨 승을 누군가가 나 찍겠다, 주력으로라든 뭐 부주력이든 뭐 찍겠다 하면은 솔직히 당연히 갈 수 있는 배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어쨌든 조금 변수적인 측면을 체크했을 때는 저는 요로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솔직히 이거 마지막까지 고민했어요. 분석키고 제가 하나가 고민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였어, 이거. 위는 승이냐 무햄무냐, 이거를 되게 고민했는데 아직까지도 좀 고민이 돼요. 고민하다 키고 나서도 고민했으니까 했는데, 글쎄 저는 이쪽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미는 최근에 하는 꼬라지 보면 무가 뜰 수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해배 자체는 미는 쪽으로 좀 많이 빠지는 그게 있어요. 예측 자체도, 해외 쪽 예측 자체도 미넨이 잡는 거는 고사하고 마인 쪽의 가능성도 좀 높다고 보는 해외 쪽의 예측이 좀 많긴 합니다. 어쨌든 그 부분 참고해 보세요. 저는 좀 더 보수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봤습니다. 넘어가서 마지막 경기인가요 벌써? 잠시만요. 토트넘 경기가 남았죠. 토트넘을 왜 조를 마지막 하나가 남았지? 얘네가 프랑크랑 프랑크 경기를 일찍 했구나. 여기가 아까 프랑크 대 스포르팅, 그리고 마지막 경기 이렇게 같은 조예요. 이렇게 같은 조고, 이거는 일단 프랑크 승을 보고 넘어갔고요. 토트넘 대 마르세유, 이 경기도 저는 그렇게 쉬운 경기라고 생각은 안 해요. 다만 당연히 홈팀에 기본적으로 우위가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르세유가 올 시즌 리강에서 정말 만만치 않거든요. 투도르 감독의, 사실은 공격 쪽에 조금 더 재능이 있는 감독이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만 실점 자체도 거의 잘 안 하는, 기본적으로 마르세유가 원래 수비가 괜찮은 팀인데 그런 성향도 좀 유지해 가면서 리그에서 8위 뒤를 바짝 쫓고 있는 지금 마르세유의 상태고, 토트넘 같은 경우는 내용은 솔직히 개판인데 결과는 챙기고 있어요. 생각보다 주도권을 못 잡을 확률이 토트넘 쪽에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르세유도 꽤나 공격적인 어느 정도의 찬스는 얻을 수 있다. 다만 저는 어쨌든 승리 자체는 토트넘이 가져갈 확률이 높은 경기라고 생각은 하는데,
배당이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요. 토트넘 경기는 항상 그러네. 배당이 마음에 안 들어. 1.38? 제 생각에 1.45 정도는 줘야 되는 경기 같거든요. 이 경기는 1.45 딱. 어쨌든 부상자 쪽 보겠습니다. 루카스 모라나 힐이 이제 불투명에 떠 있고, 토트넘이 그래도 이제 로메로나 이런 자원들이 돌아오면서 확실하게 좀 풀스쿼드에 가까운 자원으로 가고 있고, 알렉시스 산체스가 빠지게 됐고요. 그리고 마르세유의 또 핵심 자원인 파에 수비 쪽에 또 지고가 불투명에 떠 있으면서 누수가 분명히 있는 사이즈의 마르세유입니다. 이 경기도 저는 2대1 아니면 1대1 같아요. 개인적으로 2대1 아니면 1대1, 2대1 아니면 1대1인데 당연히 2대1의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한 7대3 정도로 2대1, 1대1 정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그래서 어느 봐도 오바 쪽이 좀 더 보이는 경기긴 합니다. 어쨌든 배당 메리트를 좀 감안해서 무승부무 이쪽으로 저는 접근을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보고요. 오늘 경기 여기까지입니다.